광신호 고음질 원음 사운드 튜닝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던 생생한 스테레오 음장감과 생생한 사운드의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 튜닝했을 때. 일단 기본 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센터 스피커의 주파수 태역, 그 다음에 트위터 방향 때문에 초고음이 적게 나오고,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때문에 중고음이 약간 삐딱선을 탔고, 그 다음에 중저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브우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라인 특성과 RTA를 가지고 대략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가 시스템을 꾸밀 때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고객이 결정을 하거나 카우디오샵 사장님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갈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차량의 구조 또는 스피커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뀌고 가격이 달라지고 부품 선택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과 함께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결정해야 되는 포인트, 첫 번째는 일반 DSP, 채널 수가 많으니까 DSP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DSP를 쓸 것이냐 아니면 광생성기를 써서 고음질 무손실 사운드 튜닝을 할 거냐,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뭐가 좋아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손실 원음이 좋습니다. 이건 수준 차이가 나도 사운드 자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러분은 카우디오 사운드를 들을 때 원음 사운드 파일, 그러니까 mp3 파일이 아니고 플렉 파일이나 WAV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찾아서 들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압축 파일 써봤자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 순정 스피커 수준이 그 정도 안 되고, 아까 제가 이전에 라인 특성과 RTA 특성을 해서 이미 이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 시스템으로 순정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쁘다라고 설명드린 내용, 결국에 제일 뒤에 있는 상태가 제일 나쁘기 때문에 앞에서 고음질을 넣던 mp3 파일을 넣던 마지막 단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운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음질 파일을 찾아서 듣는 성향이라면은 광신호 고음질 원음 사운드 튜닝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던 생생한 스테레오 음장감과 생생한 사운드의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 튜닝했을 때. 아무튼 제가 추천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DSP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앞쪽은 입력과 출력이 채널 수를 맞춰야만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결국에 이걸 튜닝하다 보면 12채널 DSP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손실 원음으로 이쪽으로 사운드 힐러를 이용해서 이쪽을 쓰면은 이 기존에 있던 이 모든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채널 수를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2채널 3웨이를 그냥 트위터 하나, 미드 우퍼 하나, 그 다음에 서라운드도 없게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사운드를 평탄한 신호를 가지고 내가 다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DSP 일반 튜닝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라면 이 고음질 원음 사운드 튜닝은 밀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골격, 원하는 위치로 완전히 다시 만들 수 있는 새로 짓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상상이 갈 겁니다. 이쪽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도 뭔가가 덜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미드와 트위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이 DSP 튜닝을 하던 사운드 힐러를 이용해서 이 튜닝을 하던 이 스피커 2채널 3웨이인데 이런 식으로 똑같이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트위터까지 채널 수를 늘려서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3웨이가 아니고 2웨이로 만들어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비용을 적게 들여서 소리를 만든다면 저는 당연히 2웨이를 선택합니다. 물론 3웨이를 선택할 때는 작게 듣는, 소리를 그렇게 크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면 3웨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널 수가 너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피커도 3웨이를 써야 되죠. 앰프, DSP 앰프 채널도 더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거의 150에서 2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2웨이로 하고 유토피아 트위터를 대시보드 위에 올리겠습니다. 그 돈이면. 그렇다면 왜 3웨이가 아니고 2웨이를 권하고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아주 이쁘게 그려놨는데요. 보기에 아마 괜찮을 겁니다. 지금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지금 이 시스템하고 동일한 그림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채널은 2채널이고 스피커는 3개인데 여기가 고음, 중음, 저음 스피커입니다. 자, 중저음은 채널이 하나로 할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작은 중음 스피커가 있고 트위터가 있는데 이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음과 중음이 들어갔을 때 고음 트위터는 컨덴서 하나로 주파수가 중음을 잘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음 스피커는 필터가 없습니다. 이 필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피커에서 임의대로 특성을 조절해서 고음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음이 고성능 필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고음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도 고음이 나오고 여기서도 고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고음을 보면 이 컨덴서가 1차 필터로 수준이 아주 낮은 필터이기 때문에 이 고음 트위터에서도 중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가 겹친 신호는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한 4kHz 대역에서 피크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구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채널 3웨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정답은 이걸 3웨이로 만들던가 아니면 2채널 2웨이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고음, 중음, 저음의 각각의 신호가 각각의 스피커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저음은 이렇게 되고 중음은 이렇게 되고 고음은 이렇게 되는 크로스오버의 필터를 써서 이 스피커들이 각각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웨이를 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바이앰프, 우리가 흔히 멀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채널 2스피커 방식으로 고음은 고음 트위터로 바로 가고 중저음은 중저음만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비용도 적고 효율적으로 굉장히 물론 최상은 아니지만 괜찮은 가격대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미드와 트위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2웨이냐 3웨이냐. 2웨이면 2채널 2웨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웨이면 2채널 3웨이 또는 아까 보여드린 3채널 3웨이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트위터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트위터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트위터를 위로 올린 이유는 귀에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엉터리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정형으로 그대로 장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시보드 위에 체인버를 올려서 내 얼굴을 향하게 할 것인지, 이 체인버를 올려서 내 얼굴을 향하게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3웨이로 할 경우에 2채널 3웨이로 할 거냐 3채널 3웨이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그것마저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 트위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트위터를 어떻게 설치해야만 좋은지, 또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 제가 그래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하비 렉시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네시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3km 대역 이상을 보시게 됩니다. 이 밑에 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피크와 또 쳐졌다가 다시 피크를 치고 이런 딥들이 생기고 고음에서는 이렇게 처지는 파형이 나옵니다. 이게 도어에 장착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K8 같은 경우에 A필러에 장착되면 아주 볼만한 파형이 나옵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니로의 대시보드, 이것은 이제 대시보드에 넣었을 때 대시보드 커버를 우리가 흔히 많이 사서 장착을 하는데, 그 구멍을, 트위터가 있는 구멍을 제대로 뚫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싼의 쿼드런트 사이드미러 쪽에 장착했을 때의 파형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음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이렇게 딥이 생기고, 자, 그렇다면 체인버 타입으로 장착하면 어떠냐?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파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파형과 이런 파형들의 차이는 뭐냐? 이 위쪽에 있는 파형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이나 넘치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이퀄라이징을 과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퀄라이징을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내 자리에서 들을 때는 괜찮지만 내 자리가 조금만 이동이 돼도 그 파형들이 낮게 들리거나 높게 들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 내 얼굴은 항상 고정이 아니니까. 내가 피곤하거나 또는 내가 아침에 허리가 꼿꼿할 때 또는 조석에 앉은 사람이 들을 때는 전혀 그런 그 보정을 했던 대역들이 귀를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레벨들을 지나치게 올려주면 소리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인버 타입으로 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자연스럽게 고음으로 가면서도 이런 그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떨어져주는 이 파형은 레벨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원래 앰프 출력에서 나오는 그리고 스피커 출력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소리를 그대로 귀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인버 타입을 쓰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퍼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자, 이 우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하비 정도 차량이면은 카우디오 튜닝을 한다면은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순정 우퍼를 사제 우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또는 박스 우퍼를 장착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카우디오 튜닝을 한다면 순정 우퍼 가지고 그대로 튜닝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힘없고 임팩트 없는 저음이 날라와서 앞 도어에서 뭔가 소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려고 해도 저음이 제대로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앞도어에서 저음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저음이 뭉개져 가지고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제 우퍼도 교체하고 고출력으로 밀어주면 우퍼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도어도 자기 역할의 본연의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음을 많이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훨씬 더 깔끔하고 타이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퍼를 바꾸는데 그럼
순정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순정 우퍼가 장착되어 있죠. 이옴 듀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출력이 100W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모하비에 달린 이 울림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우퍼를 사제로 교체를 하고 방음 작업을 해주면 굉장히 묵직한 저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 카니발, 지금 나오는 카니발 이전 거, 그 카니발하고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울림통이 커서 소리 우퍼를 바꿔줬을 때 저음이 굉장히 묵직하게 이렇게 순정형으로 표시 안 나게 순정 자리에 그대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렉시콘 뿐만 아니고 일반 모하비 일반형에도 이 우퍼를 장착하여 튜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퍼를 교체하거나 박스 우퍼를 넣어서 튜닝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그것은 사실 내가 저음을 어느 정도 크게 들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역시 가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묵직하고 무거운 우퍼를 사운드를 원한다면 모노앰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브릿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4채널 앰프를 썼을 때 두 개의 채널은 각각 쓰고 나머지 두 개를 브릿지 걸어서 우퍼를 구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퍼를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브릿지를 걸어서 우퍼를 구동했을 때는 300W나 400W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묵직하고 힘있는 저음, 그것은 보통 600이나 800W 이상이기 때문에 브릿지를 걸어서 쓰는 4채널 앰프로는 불가능하고 모노 앰프를 따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모든 하나하나의 결정들이 가격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DSP와 스피커만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않고 세부적인 부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쉽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테고, 또는 나는 기어코 뭔가를 더 내가 잘 알아서 호구로 취급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대신에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안 보셔도 되지만 어떤 놈이 나한테 사기칠 놈인지, 그 다음에 좋은 소리를 만들어 주실 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을 길러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 네, 이어서 영상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화면에 지금 트위터를 어떻게 장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띄워놨습니다. 자, 맨 좌측에 있는 것은 순정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한 사진입니다. 순정 자리에 그대로 넣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체인버 타입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얼굴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끔 가다가 이거 고정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시보드 뚫어가지고 구멍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버 타입으로 장착했을 때 소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앞 도어 스피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 도어 스피커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스피커가 좋을지에 대한 감은 없습니다. 자, 무조건 이제 카우디오샵 사장님이 권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본 스피커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것 또는 카우디오샵에서 권한 스피커가 괜찮을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은 모릅니다. 샵에서 전문가가 카우디오샵 사장님이니까 전문가겠지라고 하고 권해주는 제품을 그냥 여러분은 장착을 하죠. 하지만 시중에서 팔고 있는 반절 정도는 사실 가격 대비 형편없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스피커가 브랜드가 다르면 가격이 같아도 소리가 같을 거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자,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더 높아도 소리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우디오샵에서는 나한테
가격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높은 스피커를 권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카우디오샵, 양심적인 소리를 아는 카우디오샵은 당연히 가격이 낮으면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또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스피커를 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좋은 스피커를 권하기보다는 마진이 많이 남는 스피커를 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리는 어떻게 해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 처음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소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떻게 해도 달라진 소리를 좋아진 소리라고 착각하고 듣는 사람이 80, 9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카우디오샵 사장님들이 원래부터 그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도 고객들이 오케이 하네? 그렇다면 돈이 많이 남는 것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스피커는 포칼입니다. 이 포칼 스피커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라인업에 나와 있는 스피커들은 전부 다 메이드 인 프랑스죠. 자, 모아비의 렉시콘 정도 되면은 이 노란색 콘지의 K2 파워 시리즈, 그 다음에 이 유토피아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저는 이 정도 선택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모델이야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돈 적게 쓰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 포칼 PS125 FE를 선택하고 트위터만 이 트위터로 선택하는 것도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센터 스피커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뭐 센터 스피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선택해서 장착하면 끝이죠. 자, 센터 스피커가 그냥 장착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 센터 스피커를 없이 튜닝할 것이냐, 또는 센터 스피커의 레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은 사운드의 밸런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센터 스피커가 없는 게 소리가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카우디오샵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튜닝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카우디오 사운드는 스피커가 필요한 최소의 스피커만 있는 것이 소리에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명료도를 높일 수가 있고 훨씬 더 선명하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튜닝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없는 것보다 나은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센터 스피커입니다. 센터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없는 것보다 나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튜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센터 스피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음상을 또렷하게 해줍니다. 대시보드 위에 대시보드를 무대라고 생각했을 때 가수가 어떤 식으로 노래할 것이냐라는 것은 내 거리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무대가 멀리 있기 때문에 전체 무대를 음상으로 놓고 듣는 거나 다름없죠. 하지만 내가 무대 바로 앞에서 듣는다면 가수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음상이 작게 듣는 것입니다. 즉, 이 음상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센터 스피커의 역할입니다. 센터 스피커의 역할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RTA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딥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딥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퀄라이저를 높여서 그 대역만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DSP로 위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센터 스피커입니다. 자, 센터 스피커에서 특정 레벨을, 딥이 생긴 레벨을 약간 더 올려주고 위상을 조절해 줄 수 있다면은 딥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센터 스피커 없이 이퀄라이저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위치, 차량의 구조, 시트 위치, 그 다음에 차량 내에 있는 재질에 따라서 내 위치에서 딥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퀄라이저나 위상 조절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센터 스피커가 그 역할을 보정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중음역대 500에서 700Hz의 딥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센터 스피커를 빼고 만약에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DSP의 선택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DSP의 기능에 대한 문제인데, 이 DSP의 기능 중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DSP를 쓸 경우에 그것을 잘 조율하는 사람이 사용한다면은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DSP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자, 세 번째는 이 센터 스피커가 필요한 것은 이 뒤쪽 스피커의 출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의 음상을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서 들을 것이냐, 그 다음에 딥을 어떻게 해결하는 딥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다. 세 번째는 밸런스에 대한 문제인데, 뒷도어 스피커 출력을 높게 듣는 사람이라면 음상이 명료도가 떨어지고 음상이 흐트러지게 되고, 뒤에 출력이 높아지면은, 잠깐 화면을 보시면 뒤에 출력이 높아지면 이 출력이 높아지죠. 그럼 내가 운전석에서 들을 때 음상이 뒤 출력이 낮으면은 여기에 잡혀 있다라고 가상을 하면은, 뒤 출력이 높아지면 이 음상이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출력이 아주 높을 때는 이렇게 5시 방향까지도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뒤 출력을 높게 했을 때 이렇게 음상이 이동을 했을 때 얘를 다시 음상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센터 스피커입니다. 뒤 스피커가 출력이 높다고 높은 상태에서 타임 조절로, DSP의 타임 조절로 그 상태에서 조율을 해버리면 엉터리 같은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센터 스피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일부 오디오샵은 센터 스피커가 없는 게 소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는 센터 스피커를 추가했을 때는 비용이, 채널 수가 하나가 늘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하고 맞지 않았을 때 할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밀당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럴 바에는 센터 스피커를 달지 않고 고객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게 우선 소리의 질하고 상관없이 고객을 우선 장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센터 스피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있으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먼저 센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센터 스피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소리라는 것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어떻게든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의 반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사꾼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스피커, 필요한 기능, 필요한 장착 위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가격을 결정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리가 없고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퍼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순정 우퍼 외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러기지 트림을 뜯어내고 사제 우퍼를 장착한다면은 이렇게 장착을 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자, 박스 우퍼를 단다면은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박스 우퍼를 장착한다는 것은 출력을 순정보다 훨씬 더 크게 가져간다라는 의미입니다.